지난해 11월 오후 9시경 59세 여성이 심한 두통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상태로 수술까지 골든타임은 통상 6시간. 119에 신고한 지 무려 21시간 만에 병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취재한 취재기자 두 분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히어로 컨텐츠 팀의 조건희 팀장님과 송혜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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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아일보 정책사일부에서 그 보건의료 분야 담당하고 있는 기자고요. 이번에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히어로 콘텐츠 팀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도 건희 선배랑 같이 히어로 콘텐츠 팀에 합류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응급 환자 4분, 진수 씨와 부기 씨, 준규군과 종렬 씨 사례가 실렸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이제 두 분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저희 1회에 나왔던 서울에서 26군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있는 68세 환자였고요. 평일 저녁이었어요. 평일 저녁에 119 신고를 했는데 119 신고 한 3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고 이제 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근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거절이 쌓여서 신고한 지 75분 만에야 응급실에 갈 수 있었던 사례고요. 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 전남병원으로 기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송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에 이제 그 산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산도. 그래서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금방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데 3시간 넘게 걸렸고 그리고 실제 병원까지 가는데 150km 이상 달려야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준규군 같은 경우에는 그 13살 중학생인 아이인데 어느 날 그 애가 쓰러져 있는 거를 네. 어머니께서 집에서 보신 거예요. 119를 불렀는데 의식을 계속 못 차리는 와중에도 한 병원 8군데 정도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네.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2번째 전화를 해서 이송이 됐었는데 거기서 뇌출혈 사실이 발견이 됐었던 거고 다행히 뭐 수술을 잘 받아서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데 119 신고부터 수술 들어가기까지 228분이 걸렸던 사례였고요. 그리고 종렬 씨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있는 공장을 다니시는데 거기서 지게차에 다리를 받치셨어요. 네네. 김해중앙병원이라는 곳까지는 신속하게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혈관이 끊어진 거를 발견을 하셨던 거죠. 근데 혈관 수술이 뭐 저도 잘 몰랐는데 되게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울경 지역에 전부 다 혈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지금 수술 중이거나 등등의 예. 이유로 받아주지 못했고 그래서 충북 청주까지 이송이 된 경우라서 병원을 옮기는 거를 결정하고 나서 수술 들어오기까지 378분이 걸리셨던 네, 6시간 18분. 네네 그 정도 거죠? 걸렸던 예.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1회에 나왔던 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잖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사실은 일어난 일인데 이게 늦은 밤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네. 늦은 밤도 그리고 서울에는 아니었는데. 대형 병원 56곳이 그러니까요. 모여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표류를 했다는 게 굉장히 독자로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아시죠? 그 롯데월드타워에서 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거든요. 반경 5km 안에 대형 병원이 5군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 의사 찾는 게 이제 되게 가장 쉬운 동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주말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평일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구급대원 현장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고 흔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취재하시면서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표류를 하다가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히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그 기침이나 고열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에서 격리 후 검사를 하고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90대 할머니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신고가 들어오셨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 강남이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강원도, 심지어 경기도까지 다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네. 그래서 가족분이 이제 집에서 인종을 맞이하겠다면서 이제 구급차에서 내려달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기사에서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통계도 한번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있는 거를 또 취재팀이 하나의 문제로 삼았었거든요. 의료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려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고 평균적으로 몇 시간 만에 응급실에 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수치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게 아예 없어요. 그 비슷하게 추산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뭐 소방청에서 내는 제2송 통계라는 게 있거든요. 제2송 네, 통계. 구급차가 병원 문 앞까지 가서 거절을 당한 것만 집계를 하는 거죠. 근데 중규군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아무 병원이나 출발하지 않고 먼저 전화를 돌린 다음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문의를 해서 거절하는 경우는 집계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기 소방에서는 그 비슷한 거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85,099건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구급차들이 이런 지금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은 정부나 뭐 이쪽 담당 기관에서도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었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밀착 취재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취재팀은 이제 6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결론을 크게 2가지를 내렸습니다. 예. 이제 하나는 응급 환자가 이제 검사 받고 이제 수액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중증 외상 환자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심장혈관이 막혀 있으면 심장혈관을 뚫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비로소 살아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최종 치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종 치료. 네, 최종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수가. 예를 들면은 신경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10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뇌혈관이 막혔을 때 뇌혈관을 두개골을 열어서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그 중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 현실이거든요. 내가 이제 혹은 가족이 심장이나 혈관 그리고 내 몸의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절대적인 수가 적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의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적어도 있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그 의사랑 그 의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그 2가지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쭉 보면은 이제 병원 측에서 이걸 약간 거부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안 근데 되고, 뭐 안 아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21세기 2023년에 뭔가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설명을 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려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갔던 김해중앙병원이라는 곳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의사가 안 계시는 곳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큰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검색 한 번이면은 뭐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 이런 것들이 쫙 뜰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한 통 전화를 걸어서 응급실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또 수술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수술의사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의사를 이어주는 시스템조차 지금 없는 게 커다란 문제라고 취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전화를 붙들고 있으면 그 병원 응급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마비 상태가 되죠. 그 종렬 씨 같은 경우에도 김해중앙병원이 윤기우 외래 교수라는 분께서 혼자서 응급실을 지키고 계셨는데 종렬 씨의 전원 갈 병원 한 2시간 정도 전화기를 붙잡고 알아봐 예. 주셨거든요. 그러느라 그동안에 다른 환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종렬 씨처럼 표류하는 환자가 또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의사분들께서 개인 톡방에서 그 환자 받아주실 분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봤는데 그 얘기는 좀 어떤 건가요? 전화를 했을 때 뭐 수술의사로 직방으로 전화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전화를 거치는 과정이 지난하다 보니까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바로. 받아줄 수 있겠니?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취재한 다른 케이스 중에서도 인천에서 분당까지 이송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예. 개인 카톡을 하다가 받아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식당, 뭐 미용실 이런 게 다 인터넷으로 그쵸. 예약이 되는 시대인데 예. 그걸 아직도 이렇게 가장 일일이, 중요하고 긴급한 전화를 예. 돌려서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이게.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치자라고 해서 2017년에 생긴 게 응급전원 협진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종려시나 준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병원 한 군데 한 군데 전화를 돌려서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받아줄 수 있냐고 묻고 거기서 알아보는 동안 기다리고 하느라고 걸리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법적인 허점 때문에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병원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아무리 환자 정보를 올려도 그걸 보는 병원이 없으면 그쵸.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쓰던 사람도 좀 덜 쓰게 되고 해서 지금 많이 쓰이지 않고 있더라고요.